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의문론과 관련된 부분까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 기억하라고요? 맨 밑에 의문. 오늘 의문, 그 다음에 음절. 쭉 들어가서 형태소까지. 아유, 죄송합니다. 문장까지죠. 문장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진리를 기억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 알기? 개념 알기. 두 번째, 뭐 알기? 개수 알기. 세 번째, 뭐 알기? 종류 알기. 그 밑에 있는 하위 갈래 알기. 여기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에 대한 개념, 음절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것도 같이 가고 얘도 같이 가고 얘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문 같이 들어올게요. 1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 첫 번째, 개념이라는 거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달, 탈. 그 다음 달, 들 들어옵시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여러분들 달라지는 건 보시는 것처럼 디귿과 티읕 달라졌고요. 이 두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아하고 의가 달라진 거 확인했습니다. 글자 맞죠, 여러분들? 글자. 이것도 글자 맞죠,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하자. 여긴 자음인 거고 이 정도 모음. 들어왔을 때 자음과 모음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진 거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의 뜻,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그걸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하나 더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쪽은 여러분들 타는 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거는 뭐로 구별합니까? 맞습니다. 소리의 길이로 구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그녀는 말이 많다. 그녀는 말이 많다. 어느 쪽이 더 길까요? 맞습니다. 얘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 맞습니까? 네. 말의 뜻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의문의 범주 안에 뭐까지 다 들어가자. 하위 권리 안에. 자음, 모음, 그 다음 소리의 길이까지 하위 범주로 넣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살짝 지금 어디 맛봤냐면 여기 맛봤어요, 여러분들. 의문의 범주, 자음, 모음. 그렇지. 소리의 길이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계속 교재 들어오겠습니다. 2번 됐고요. 그 다음 3번 들어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음가로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입니다. 문자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수가 한정되어 있으면 형광펜 찍. 선생님 그러면 그 수가 몇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4번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현대 문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지금 현재 문법 그 글자 수는 40글자입니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맞습니다. 없다. 네모 박스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 국어의 특질에 대한 거 첫 번째 뭐 했었죠? 국어는 풀어쓰기를 하지 않고 모아쓰기를 한다. 두 번째 특질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특질, 세상의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다가 또 국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부분 4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요. 개념 끝났어요. 그죠? 요거 찾으러 가요, 여러분들. 의문의 개수 찾으러 갈게요. 의문의 개수는 여러분들 교재 보충 정리, 의문의 개수 같이 들어오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개수 들어올게요. 의문의 개수는 여러분들 얘가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먼저 책 보기 전에 칠판을 통해서 먼저 연습 문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글자 수는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글자 수는 몇 개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제가 나뭇잎을 조금 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글자 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2개니? 5월 3개로 했니? 얘는 여러분들 글자 수 3개로 했습니까? 아니면 4개로 했습니까? 예, 이쪽 들어오겠습니다. 얘는 몇 개입니까? 2개. 얘는요? 3개. 얘는 몇 개입니까? 3개로 했습니까? 아니면 2개로 했습니까? 3개로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문의 개수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헷갈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그렇지. 기준점을 외우는 거다. 선생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는 명확하게 의문의 개수를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교재같이 들어옵니다. 기준점 확인할게요. 1번 반드시 발음을 기준으로 따진다. 반드시 발음을 기준으로 따진다가 첫 번째 기준점이에요. 발음 들어오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에 기호라 그랬어요. 발음 기호. 괴, 짝. 예, 표준 발음. 나, 문, 잎이 표준 발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와, 선생님 발음을 되게 잘해야 되겠군요. 빙고.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표준 발음을 세우자. 표준 발음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배우면서 여러분들 내가 했던 발음은 똥 발음이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똥 발음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표준 발음을 이제 많이 여러분들 촉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오겠습니다.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랍니다.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는 말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쪽 들어올까요? 발음해 주세요. 그래, 이. 발음해 주세요. 이. 얘는 그럼 글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 확인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로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들어올까요? 쌍자음과 이중모음은 하나의 의문으로 간주한다. 그럼 괴짝 같이 들어오자. 기억 있고 그 다음 선생님 얘 기억 다음에 얘는요. 얘는 이중모음이라고 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의문의 개수 몇 개? 1개. 그렇게 되면 괴짝은 여러분들 3개가 아니라 2개. 괴짜는 짝은 여러분들 쌍자음이에요. 여러분들 쌍자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쌍자음이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처럼 글자가 똑같이 생긴 걸 쌍자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르게 생긴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은 쌍자음이 아니라 얘는 이름이 달라요.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겹자음이라고 한다고요. 이름을 모르면 그 이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시험 문제로 접근했을 때 힘들어요. 자, 얘가 쌍자음이에요. 겹자음 아니에요. 쌍자음이에요. 지우고 갑시다. 그럼 짝은 1개죠. 아, 이거는 4개가 아니라 3개. 그렇게 해서 토탈 얘는 여러분들 총 의문의 개수 5개. 그럼 얘는 2개. 얘는 3개. 그 다음 얘는요. 네. 발음을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3개. 그래서 얘는 토탈 여러분들 8개의 의문의 개수가 나온답니다. 되셨습니까? 다시 갑니다. 2번. 의문의 개수는 뭐를 외우자? 기준점을 외우자. 1번. 교재 확인합니다. 반드시 발음을 기준으로 따진다. 2번. 초성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가 아니다. 3번. 이중모음과 그 다음 쌍자음은 몇 개로 본다? 1개로 본다. 그렇게 해서 의문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교재 보세요. 어머니 과수원길 나뭇잎 냇가. 각자 여러분들 연습장에 적어놓고 한번 표준 발음 적어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유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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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음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절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발음을 할 때 한 뭉치를 이루는 소리의 덩어리로서 2번 발음상의 최소 단위이다. 형광펜 찍.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예요.
뜻하는 안 상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3번 음절의 구조고 4번 음절 구성의 제약이에요. 뭐가 없어요? 음절의 개수 구하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 음절의 종류가 없잖아요. 왜 없는지 그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음절, 1번 개념. 뭐라고? 발음상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자, 그럼 제가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글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 발음할 수 있습니까? 예, 발음 못해요. 그냥 단지 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기억이라는 이름이지 기억은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음 한 개는 발음할 수 없다. 성립되는 거 확인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거 발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놓고 나니까 여러분들 글자가 좀 삐꾸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글자 삐꾸 같아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발음은 역시 뭐? 이. 그럼 얘는 발음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모음 한 개는 발음할 수 있는 거 확인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점 찍자. 그 다음 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국어는 모아쓰기 방식이니까요. 발음할 수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모음에다가 플러스 자음 하나가 들어가는 건 발음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아이고야. 다음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기억 불쌍하잖아. 이렇게 볼게요. 발음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는 여러분들 자음에다가 플러스 뭐 들어오는 거? 모음. 발음할 수 있군요. 그 다음에 얘 한번 발음해 보자고요. 발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플러스 모 플러스 자. 발음할 수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올 거냐면 저는 이쪽으로 잠깐 들어올게요. 이쪽에서 좋더라고요, 이게. 네, 좋더라고요. 나이 짐작하지 마십시오.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에 여러분들 표준 발음 어떻게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먼저 답을 가르쳐 드려 버렸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발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발음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걸 발음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플러스 모 플러스 자 플러스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념과 상충합니다. 음절은 발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옵시다. 얘는 쌍자음이랬니? 겹자음이랬니? 겹자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겹자음 발음은 두 개 중에서 단독으로 있을 때는 하나만 발음되는 게 특징이에요. 갑시다. 표준 발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자 플러스 모 플러스 자. 마지막에 자는 여러분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이것들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것들을 여러분들 발음할 수 있는 글자들의 구조. 발음할 수 있는 그 개념을 뭐라고 한다고? 그걸 음절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얘를 음절의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음절의 구조에서 이제 안 되는 거 지울 거예요. 자음 하나 안 돼요. 1번 모음 하나 되고 2번 모음 플러스 자음 돼요. 그 다음 3번 자음 플러스 모음 되고 4번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 되고 그 다음 5번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발음을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지울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발음할 수 있는 구조는 총 몇 개예요? 4개인 거 확인되셨죠? 교재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교재 들어가서 동그라미 3번. 왜 음절의 구조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음절. 그 밑에 여러분들 발음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담겨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개념은 끝났고요. 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음절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음절의 개수는 선생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음절의 개수요. 이쪽 좀 지우겠습니다.
그냥 칠판에 쓰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할까요? 나뭇잎의 밝은 다리. 음절의 개수 몇 개예요? 발음하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문제, 확인 문제 발문 봐요. 다음 음절 표시가 바른 것은? 그럼 음절이란 말은 그 밑에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발음할 수 있는 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그럼 정답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합니까? 1, 2, 3, 4번 중에서 정답이 왜 3번이 돼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까지 확인했고, 그러면 발음으로 바뀌기 전과, 즉 어법대로 썼을 때와 발음으로 바꿨을 때 음절의 개수가 달라졌습니까? 그대로인 거 맞죠? 맞습니다. 음절의 개수는 발음하기 전과 발음하기 후가 여러분들 같기 때문에 음절의 개수를 내는 건 출제진의 수치입니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음절의 개수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음절의 개수는 얘가 나와요. 이걸 내려면 여러분들 꼭 뭐를 확인해야 된다. 확인 문제처럼 음절이란 말이 나오면 발음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이쪽에서 여러분들 조금 고칠까요? 이쪽에서 음절은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절은 뭐를 물어본다? 구조를 물어본다. 그 다음 음절은 하위 범주가 없어요. 그래서 음절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음절을 그럼 이룰 수 없는 게 있는가? 제약에 대한 부분만 뭐로 들어오냐면 단독으로 못 내요. 국어의 특질 전체적인 부분으로 시험에 출제가 돼요. 교재 확인할게요. 4번 음절 구성의 제약. 첫소리 리을과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올 수 있다. 단 외래어는 첫소리에 리을이 올 수 없다. 무슨 뜻이냐면 외래어가 아니면 우리말이라는 건데 고유어는요. 리을이 첫 시작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외래어일 때는 리을이 올 수 있는 걸 인정해 주겠대요. 그 다음 선생님 이응이 왜 이응을 제외하는 겁니까? 이응은 이거라니까요. 이쪽에다 제가 쓸게요. 발음해 주세요. 이 발음해 주세요. 이 그렇지 상관없다고요. 얘는 음운의 개수로 치지 않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 가운데 소리 모든 모음이 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디귿 끝소리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왜요? 7개의 자음만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발음이 된다. 그걸 대표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음 중에서 받침으로 들어왔을 때 발음되는 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의 자음만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발음되는데 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법학자들이 시옷은 그냥 맨 밑에 있을 때 발음이 안 된다. 시옷 발음이 아니라 디귿바스 발음으로 발음된다. 언중들이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언중들의 발음을 가지고 토대로 여러분들 그냥 법칙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법이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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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없이 여러분들 외우는 걸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질문 보고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지금 현대문법에서는 시옷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 발음을 이렇게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서는 여러분들 발음이 이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으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럼 요 둘 사이에 여러분들 차이점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어디 파트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고전문법 파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더 잘 써볼까요? 이쪽 잘 써볼게요. 이쪽 다시 들어갑니다. 음절 개념 배웠고 음절의 여러분들 개수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음절의 구조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음절은 하위 갈래가 없다. 음절의 제약만 그냥 읽고 이해하면 충분히 문제는 풀려요. 그 다음 음운 개념했고 개수 구하는 거 아까 기준점 냈던 거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음운의 여기 하위 갈래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음운과 음절의 개념, 개수까지 같이 갔습니다. 잠깐 끊을까요? 자, 와우, 대박. 다 했죠, 여러분들. 몇 분 만에? 30분 만에 다 한 거예요. 다 했다니까요? 여기 같이 이제 들어올게요. 자, 그럼 벌써 우리는 전체적으로 문제 유형 몇 가지 살폈냐면 6가지 문제 유형을 살피게 된 꼴이 됐습니다. 자, 음운의 하위갈래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지금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음운의 하위갈래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이론서에는 음운의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운 체계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하위갈래라고 들어오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책 옆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좀 제목 밑에 빈칸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날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날개 밑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복습하기 좋으실 겁니다. 하나, 둘, sorry.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다시 음운은 하나, 둘. sorry. 다시 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거 두 개를 쪼개 썼을 때 많은 학생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그 단어만 집중을 해요. 시험 문제는 거기서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쪼개는가가 기준점이에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얘는 이렇게 쪼개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음운의 하위갈래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예, 들어올게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눈을 성인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니잖아요. 출제자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출제자의 눈으로. 수험생의 눈으로 죽거나 공부한다 이런 거 말고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 그런 힘을 첫 강의서부터 기르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볼게요. 여기.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면 이걸 여러분들 분절, 비분절 이렇게 쪼개져요. 뭐가 빠진 거냐면 음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분절음운, 비분절음운. 그럼 나누는 기준점은 뭐예요? 그렇지, 분절의 유무예요. 그러면 분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분절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 한자 그대로 나눌 분자, 끊을 절자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에다가 예문을 쓰겠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사용되고 있냐면 미음이라는 글자, 아라는 글자, 리을이라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타고 다니는 말과 다르게 이 말은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런데 소리의 길이를 표시하는 이렇게 길게 표시하는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사용됐냐라고 했을 때 얘는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럼 글자 수에 포함되는 얘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얘를 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부 다 끊어서 하는 거니까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얘를 비분절이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됐네요, 여러분들. 분절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렇지, 자음하고 모음이 있고 그 다음 비분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다? 소리의 길이가 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음운, 분절음운, 비분절음운. 그 다음 분절음운에서 괄호 열고 음소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칠판 잠깐 보세요. 자음, 모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 음의 작은 범위, 그래서 얘를 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여러분들 소리의 길이는 길게 리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그게 운이에요. 그게 운소예요. 그래서 음소, 운소 합친말을 운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음, 모음, 그다음에 소리의 길이까지 있습니다. 교재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분절음은 음소, 자음 19개, 그다음에 모음까지 들어올게요.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장단, 그다음 조금 밑에 표시 하나 봐요. 비분절 음운으로 중국어나 중세국어에서는 높낮이, 성조가 있었죠. 그러나 있고 영어에서는 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은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현대 문법에서는 오로지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만 있습니다. 현대 문법에서는 기준점이 그렇습니다. 그럼 억양이 있는 경상도 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상도 쪽에 있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말은 여러분들 기준점, 표준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쪽 지방을 방언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됐죠, 여러분들? 다시 현대 문법에서 비분절 음운은 뭐밖에 없다? 소리의 길이, 소리의 장단밖에 없다. 확인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얘는 끝나버렸어. 분절 유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글자 수를 셀 수 있고 3개. 얘는 글자 수를 세지 못하는 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그럼 자음하고 모음을 나누는 기준점, 얘도 여러분들 이 기준점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기준점부터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러분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그 다음 모음.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분들 자음을 맨 끝으로 놓고 모음을 맨 끝으로 놓겠습니다. 자음을 맨 끝으로 놨더니만 이런 받침을 할 수가 있고요. 모음을 맨 끝으로 놓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옵니다. 발음 한번 해볼까요? 각. 발음 한번 해볼까요? 가. 길게 굳이 빼지 않아도 좀 더 길게 발음되는 건 얘입니까? 아니면 얘입니까? 얘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음을 한번 해보자고요. 각, 극, 극 안 되고요. 가 됩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나눠내느냐. 일단 동일한 조건은 주어졌습니다. 발음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은 주어졌는데 자음은 여러분들 발음했을 때 어땠습니까? 막히는 소리 맞습니까? 얘는 막히지 않는 소리, 울리는 소리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에 최적절한 어휘가 있습니다. 발음 시 장애를 받는 소리. 얘는 발음 시 장애를 받지 않는 소리.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이라고 나누게 된 겁니다.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면 하유갈래 1번 자음 받습니다. 발음 시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옆쪽으로 가시면 모음 해당하는 부분은 발음 시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까지 해서 자음과 모음 나누는 기준점 확인했습니까? 얘는 장애가 있음. 얘는 장애가 없음. 까지 해서 여러분들 음운의 하위 범주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위 범주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자음의 특징, 모음의 특징, 소리의 길이의 특징, 각각의 여러분들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해요. 어디서부터 갈까요? 순서대로 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자음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을 기준점으로 해서 1번 자음. 발음 시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는요, 자음 체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자음 체계가 왜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영어 문법이랑 그대로 대입하면 영어 문법 A에서부터 Z까지 A는 어디 쪽에서 나오고 Z는 어디 쪽에서 나온다라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이 문자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